오늘은 사주에서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있는 딸에게 어떤 것을 전하는지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사주라는 거는 운만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것들을 찾아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사주는 한번 봐봅시다. 임인생인데 이 10월달 사시에 을축이란 여자분이에요. 여자분인데 살펴보면은 여기서 이분이 모친이죠. 이 모친이 해자축 이렇게 가죠. 해자축으로 가는데 여기에 자수가 빠진 거죠. 이 방위합이니까 우리가 말하는 방위합이 무슨 뜻이냐면은 방위합은 오로지 일관성 있게 한 방향 뭐 이것저것 하는 게 아니고 일관성 있게 물은 아래로 줄기차게 흘러내려가죠. 이게 한 방향성을 방위합인데 여기에서 자수가 없다는 것은 핵심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사람한테서는 자수가 없다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펴본다 그러면은 나의 재물이에요. 재물이 발원지가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내 재물의 발원지인데 어머니께서 나에게 돈을 주는데 돈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은 자수를 통해서 자수는 어둡다, 검다 이 말이죠. 여기서는 몰래 여기에 없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아무도 모르게 어머니께서 내한테 재물을 축토가 무슨 뜻입니까? 감추어 줬다, 몰래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수하고 해자축이니까 어머니가 몰래 돈을 모아서 딸한테 준 거예요. 이 딸한테 준 거죠. 그런데 딸은 어떻게 해요? 나는 돈을 이 또 축토라는 뜻이 뭡니까? 알뜰하다, 잘 안 쓴다, 자린고비다, 돈 쓰는 데 대해서 인색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나는 돈을 아껴 가지고 어머니로부터 받은 돈을 쓰지 않고 그대로 옆으로 사유축으로 가죠. 힘이 해자축의 방위합보다가 사유축의 삼합이 힘이 더 강하니까 엄마의 뜻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엄마로부터 받은 돈을 상관이니까 내한테 상관이니까 조카가 되잖아요. 조카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을목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언을 남긴 게 아니고 사주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는 내가 준 돈을 조카한테 어머니한테 손자죠. 사해충 주지 마라. 주면은 사해충 한다는 건 뭡니까? 그렇게 좋게는 안 보겠다. 주지 마라. 주게 되면은 조카가 할머니로부터 사해충을 받겠죠. 이게 무슨 뜻이냐? 옛날에는 한 달이 건너 무섭다 그랬잖아요. 엄마가 내 딸한테 준 돈을 네가 편안하게 쓰고 남는 것은 주든지 어쩌든지 모르겠는데 이 돈을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라 했는데 딸은 엄마의 그 생각을 저버리고 그걸 쓰지 않고 아껴가지고 자신이 좋아하고 사랑스러운 조카한테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머니가 상당히 못마땅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충을 해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주는 게 최상이죠.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있는 딸한테 말로 전하지 못하고 이 사주 속에서 찾아서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는 누굽니까? 사주라는 거는 겹겹이 일러내는 거예요. 사주가 그냥 팔자 하나로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주를 잘 알면은 제대로 이해한다 그러면은 팔자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뒤에 또 다른 팔자가 있어요. 그 뒤에 또 다른 게 있고 이게 12겹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난감하죠. 한 겹도 못 읽어서 벌벌 사는데 어떻게 12겹을 읽어내나요? 하지만 사주 공부 제대로 하시면은 겹겹이 읽어낼 수 있죠. 좀 전에는 엄마가 저에게 주신 돈, 몰래 주신 재물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나는 가슴속에 아버지라 했죠. 편지니까 아버지를 품고 있어요. 내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품었는지 모르죠. 그런데 나의 아버지의 한을 내한테, 을목한테 한을 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한이 어떻게 돼서 생겼는지 그거는 자세히 살펴보면 나오겠죠. 우리 아버지가 상관과 합을 했어요. 이때 사와 상관은 나가서 돌아가셨다. 노중이라 그러죠. 나가서 돌아가셨다. 아니 선생님 조금 전에는 조카라 그랬잖아요. 그거는 첫 번째 이야기고 그 뒤면에 보면은 아버지가 나가서 돌아가셨다라고 다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아버지께서 나가서 돌아가셨는데 위에 보니까 평관을 앉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아버지 위치에서 이렇게 보죠. 거꾸로 내려보면은 편인이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나가서 돌아가셨는데 건강이 이렇게 하죠. 좀 아파서 그 아버지의 한도 여기에 을축에 몰려 있죠. 엄마도 내한테 와가 있고 아버지는 내가 가슴에 묻고 있고 나는 나이 들어서 있잖아. 나이 들어서죠. 나이 들어서 조카를 또 내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여기 너머에 보니까 급제가 되어 있어요. 누가 급제나 내 형제가 급제냐 이러죠. 이때는 내 형제가 일찍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내 형제 하나가 할머니처럼 간섭을 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때리쁘면은 안 좋은데 이게 다 끈끈하게 엮어져가 있어요. 어릴 때에 내 형제 또는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때는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우리 할머니께서 밑에 보니까 무병갑이 있어요. 이 병화가 여기서 보면은 상관이에요. 자, 여기서 병신합수했으니 이게 독약이죠. 독약. 병신합수했으니까 독약인데 이 독약이 어떻게 됐느냐. 병신합수는 약으로 말할 때는 가공된 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열을 가진 가공된 물, 열을 농약이겠죠. 아무래도 목에 들어갔으니까 농약이죠. 이 농약에 의해서 급제됐다는 건 누군가가 있으시면 살 수 있었는데 없었기 때문에 돌아갔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할머니도 내한테 이렇게 넘어와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여기 상관이잖아요. 이때는 또 상관을 어떻게 읽느냐면 외가 이렇게 읽는다. 어머니는 나의 외가니까 어머니의 형제가 되겠죠. 어머니의 형제를 사회충하게 보기 싫다, 꼴보기 싫다. 즉 나의 외가의 식구들을 우리 엄마가 보기 싫다, 사회충한다는 거 보기 싫다 했으니 엄마는 엄마의 형제죠. 형제들을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 보기 싫으니 이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마어마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잘 들으라 하는 거는 어떤 것인가. 내 어머니께서 몰래 돈을 모아서 이거는 축토는 구덩이에 넣는다는 게 모은다는 뜻이죠. 몰래 돈을 모아서 내한테 줬어요. 주는데 어머니께서 내한테 주신 이유는 뭔가 이거죠. 그러면은 이때는 해자 축에 자술 임계가 있어요. 그 돈으로 임수, 정인이죠. 정인, 공부도 하고, 편인, 이거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여행 삼아서 하고 싶은 것, 편인은 한 군데 몰린다 했으니까 하고 싶은 것 즐겨가면서 이 말입니다. 즐겨가면서 엄마가 하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서라. 여기 식신이잖아요. 나누어서 식신 활동계 나누어서 이때는 설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명리할 때 식신이 생재하니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고 여기에 엄마가 무토에서 재물을 무게합하 네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씩 나누어 써라 하고 엄마가 나한테 돈을 줬는데 이 을축은 엄마가 직접적으로 듣지 않았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을축은 조카한테 이쁘고 사랑스러운 조카한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그러면서 진작 본인은 돈을 아끼 쓰는 거죠. 이럴 때에 엄마가 사주에서 딱 보니까
딸아, 내 딸아, 이 돈을 너의 조카한테, 내 손자한테 넘겨주지 말아라. 만약에 네 딸이 내 손자한테 재물을 넘겨준다 그러면은 내가 그 손자를 사회충 하겠다. 사회충 하겠다 그랬어요. 사회충 한다는 것은 엄마가 손자한테 겁을 주는 거죠. 겁을 주는데 이거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으면은 사실 알아듣기 힘드는데 사주에 이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을목일주는 어찌입니까? 사주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자기가 돈을 정말로 조카를 사랑한다 그 엄마의 뜻을 알고 주면 안 돼요. 내가 편하게 쓰고 내가 죽을 때 그 돈이 손자한테 가든 누구한테 가든 신경 쓰지 말고 버리고 가는 거죠. 거기서 조금 생각이 있다 그러면은 내 죽을 때에 사회에다가 기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만약에 이 돈을 엄마의 뜻을 저버리고 내가 임의대로 조카한테 줬다 그러면은 아마 그 조카가 상당히 불편해질 거예요. 그리 알고 우리가 사주를 볼 때에 사주 속에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것들이 나와요. 이 축토와 이런 글자 또 이런 글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전하고자 하는 이미지 그것들을 알고 있고 이 사주는 이렇게 돼 있죠. 인에 한목을 해가지고 다시 해자축으로 왔어. 이것을 사유축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때부터 계속 이렇게 밟고 내려오는 거예요. 할머니는 엄마를 합을 해가 있고 이 엄마는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고 이 아버지는 외갓집 친하다는 거죠. 손자를 귀엽게 생각한다는 말도 되겠죠. 아버지한테는 손자니까 손자랑 합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사주 속에서 꼭 운만 찾는다. 사주라는 것은 원국을 읽지 못하면은 원국도 읽지 못하는데 운만 논한다. 그것도 참 어리석은 짓이에요. 원국을 잘 알면은 운을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내가 여러 차례 이야기했잖아요. 사주는 운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뜻으로 살아간다고. 같은 사주가 있는데 생각이 다르다. 뜻이 다르면은 운이 필요 없죠. 뜻이 다르니까요. 같은 사주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 해가지고 교수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정치인도 되고 재벌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거지가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들은 다 자기의 뜻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 뜻은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자라면서 그 환경에서 내가 뜻이 정해지죠. 굳이 사주가 좋다 나쁘다 하지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내가 어떤 뜻을 가지고 끈질기게 승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이지 운이 와서 승패 좌우되는 내가 뜻이 아닌데 운이 온 거는 그 운 지나고 나면 말짝 도루묵이죠. 그러니까 사주 공부하실 때 꼭 운 타령하지 마세요. 오늘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있는 딸아이한테 돈을 전해줬는데 이 돈을 다른 조카한테 주고 싶어 하는데 돌아가신 어머니가 절대로 주지 마라 라고 딱 잘라놨어요. 이것을 어기면은 어떻게 될란지는 뭐 죽어봐야 알겠죠.